왜 AI가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실생활에 잘 쓰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복잡한 태스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만나는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AI 시대에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렉을 쓸 때 내가 다른 이제 맥락도 가져오고 싶으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문서까지 가서 첨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라는 맥락을 알 수 있으려면은 그럼 처음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하냐, 내가 메모리를 구성하는 시점부터만 그게 효율적으로 저장되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때부터의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버 평범한 사학과입니다. 오늘은 최근 클로드 코드 해커톤에서 2등을 수상하신 박인영님을 모시고 AI 스타트업 창업자의 바이브 코딩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인영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스토라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그 공동 창업자이자 CEO 역할을 맡고 있고 주 역할은 이제 세일즈랑 마케팅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리스토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간단한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부로 나왔고 완전 개발이나 AI 쪽에서는 완전 지식이 없었던,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저는 회로 설계 엔지니어로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원래도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내가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학과가 뭔가라고 해서 그런 계기로 이제 전자공학부에 진학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약간 이제 다들 같은 약간 뭐 대기업 취직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저도 약간 거기에 휩쓸리게 돼가지고 저도 어느샌가 그냥 학점 잘 받아야지, 뭐 인턴 뭐 대외 활동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카투사에 운 좋게 되게 합격을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저한테는 좀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되게 엄청 유능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부대에 오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출신 미군 부사관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사실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인이 미군에 입대를 한다는 게 되게 쉬운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런 편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친구는 자기만의 약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미군에 입대해서 여기서 이제 학사를 따서 이걸로 다시 미군 장교로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이런 진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같이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엔진이 약간 편안한 삶을 택할 건지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큰 경진대회 1년짜리 프로젝트였던 경진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고기서 저희 멘토로 해주셨던 분이 이제 기아차에서 선임 엔지니어로 계시던 분이었고 약간 저랑 완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창업을 하고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약간 여쭤보니까 이게 그 창업하는 거 바로 하는 것도 좋은데 회사에서 들어가서 약간 진짜 세상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완전 이제 다시 약간 그러면 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되게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카이스트 동탄의 회로 설계 아이덱 교육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회사 들어가서 하는 그 실무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자체도 여기서 내가 뚜렷하게 눈에 띄고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창업을 위해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약간 더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공동 창업하고 있는 이제 신영님이 카투사에서 이제 제 2달 선임으로 만났던 분이었고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사실 유럽 여행도 같이 갔다 올 정도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카카오랑 LG CNS에서 AI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 친구도 이제 그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들어가서도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지만 내가 진짜 창업의 뜻이 있다면 그 생태계에 뛰어들어야 그 효율이 훨씬 높은 것 같다. 그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말에 좀 동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하고 계신 그 공동 창업자분은 네네. 완전 개발자 맞아요. 풀스택 개발자하고 AI 연구. 네. 또 제가 이따가도 아리스토라는 그 회사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깐 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인터뷰를 나눌 때 두 분이서 또 잠깐 또 한 달 동안 또 실리콘밸리에도 다녀오셨
해보셨다고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좀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참여하고 있던 그 정주영 창업 경진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루 SF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셔서 한 달 동안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갔던 목적은 일단 미국에서는 실제로 저희는 원래 데이원 글로벌로 미국 글로벌 아이템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직접 가서 이게 사람들을 만나봐야 그리고 커스터머 인터뷰도 거기서 하고 그 프로블럼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 갔었던 거고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거의 거기 와서 이제 링크드인 이제 커넥션이 한 150명이 늘어서 왔거든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 느꼈던 거는 진짜 여기는 빠르다. 여기가 가장 빠른 곳이고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문화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대신 좀 잘해야죠. 잘해야 서로 이제 뭔가 내가 얘를 도와주는 그 뭔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결론적으로는 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좀 약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랑 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투자자나 창업 경진 대회에서 이제 피칭을 할 경우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슬라이드의 첫째 장, 둘째 장이 프로블럼이랑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문제를 잘 정의했는가랑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리적인 그 연결성을 가장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실제로 거기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신 부분도 미국에서는 이 창업자의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너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너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이유가 뭐야? 약간 왜 너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 창업자의 스토리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가장 중요시하고 사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동일하더라도 그 솔루션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인지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아리스토라는 회사를 네네. 시작하신 지는 그럼 좀 몇 개월 정도가 되신 거죠? 저희가 2월에 팀빌딩을 하고 사실 저가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받고 있는 동안 참여를 하지 못해서 원격으로 약간 가끔씩 만나서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4월부터였고 그때 이제 동국대 캠퍼스 타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월에 법인 설립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겠네요. 지금 그럼 6개월 동안 이 아리스토라는 회사가 좀 어떻게 디벨롭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아리스토라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팀빌딩을 할 때 얘기를 했던 거 만들고 싶었던 건 사실 그 최근에 오픈AI 데브데이에서 그 에이전트 플랫폼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아이디어를 2월부터 우리는 왜 AI가 이렇게 멍청할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생활에 잘 쓰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복잡한 태스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에이전트 플랫폼, 그러니까 앱스토어 형태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용자들이 이런 에이전트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에이전트 필요하고, 나 뭐 상품 주문해주는 에이전트 필요하고, 아니면 나 대신에 뭐 피치덱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필요하고, 이런 거 설치해 두면은 그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돼서 뭔가 하나의 그런 이용자와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빌더들이 같이 있는 이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큰 각이잖아요. 이게 콜드 스타트 이슈가 항상 있는데 이게 결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막 창업한 팀이고 씬에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이걸 알아주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 시멘틱 파일 서치예요. 이게 뭐냐면 맥에는 파인더가 있고 이제 윈도우에는 기본 파일 탐색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대체제로 뭐 보통 이제 그 빠르게 하려고 알프레드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레이캐스트도 많이 쓰시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자연어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그때
타겟으로 삼았던 고객분들은 데스크탑에 막 바탕화면에 파일도 엄청 많고 막 정리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나 뭐 지금 평범한 사학과님이랑 팟캐스트 하고 있는 사진 찾아줘 이러면은 그냥 진짜 그렇게 자연어로만 검색해도 찾아줘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야 이 저희 생태계에 들어와서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앱스토어가 되려면은 맥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9월에 피벗을 예정을 해뒀어요. 저희가 이 아이템을 만들면서 아이템 기획 그다음에 검증 수요 검증하고 실제 개발해보고 수익화까지 하자 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다 돼서 느낀 거는 이제 뭐 배울 만큼 배웠다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감을 잡은 것 같다 싶어서 근데 미국의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작게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큰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뭔가 이 비전을 숨기고 약간 작게 시작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고 이걸 어떻게 풀지는 내가 계속 연구해 보겠다.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게 훨씬 먹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서 유니버셜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복잡한 태스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병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내 메모리, 내 그 맥락이 에이전트들에 공유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서에다가 내 대화 기반으로 쌓였던 메모리가 있을 거고 클로드에서도 썼던 거 뭐 커서에서 코딩하다가 내가 어떤 뭐 스택을 쓰는지 주로 패딩은 어느 정도로 두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결국 이게 각각의 서비스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플랫폼이 최종적인 형태가 되려면 이 메모리가 어디서 명령을 하든 어디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작업을 어떤 에이전트가 처리하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랑 어떤 작업에 대한 맥락이 있는지를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하나가 병목이었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한테 어떤 복잡한 작업을 처리를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이 작업은 어떤 에이전트가 처리해야 되는지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병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바라는 그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AI 에이전트에서 흘러가는 흐름도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 모두가 결국 동의하는 그 병목인 거고 결국엔 이 문제를 다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시급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아리스토는 뭔가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툴을 쓰던지 간에 그 툴에서 나눴던 어떤 대화나 내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공간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는 그렇죠. 걸 제공해주는 약간 MCP 초창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메모 MCP 같은 역할을 좀 더 시멘틱 검색 기반이나 아니면 좀 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네네. 그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조금 더 약간 어떤 게 약간 차별점인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지금 GPT 같은 것도 이제 설정 들어가면 자기의 그 맥락 쌓인 게 보이잖아요. 그 메모리로 저장된 게.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시멘틱 캐시로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API로 노션 같은 거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 연결된 저장소들 한번 싹 스캔하고 거기서 연관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그쵸.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 메모리가 공유되는 거에서의 또 문제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메모리 저장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은 모든 걸 저장을 했을 때 이걸 다 스캔을 해서 내한테 필요한 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쌓을 때부터 잘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메모리 형태로 어떤 건 그래프 메모리로 저장하고 어떤 건 이제 시멘틱 캐시로 저장하고 어떤 건 완전 그 프리퍼런스 프로필로 내가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를 약간 구분해서 저장해서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약간 기업들이 다 풀고자 하는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레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래프 레그와 온톨로지에 대해서 좀그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네네. 뭐 그래프 레그가 이제 또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레그라는 기능이 기존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어떤 특정 그 문서를 인베딩 한 다음에 그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오는데 네네. 정확하고 빠르게 갖고 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약간 얘가 갖고는 오는데 생각보다 약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시켰을 때 전후 사정을 다 알고서는
어떤 답변을 맞아요. 제공해 주는데 얘는 딱 그것만 그 딱 문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문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반면 이제는 점점 더 에이전틱 AI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얘가 전후사정 맥락, 내가 기존에 나눴던 어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나랑 계속 일을 했던 것 네네네. 같은 느낌을 맞아요. 주는 게 앞으로에 나오는 AI 서비스들의 좀 대부분 좀 관심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유사한 서비스를 그 해외에서 어떤 개발자분이 만드셔가지고 레포 프롬프트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 MCP로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그 맥 앱으로도 만드셨는데 그게 해외에서는 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덱스나 네. 뭐 아니면 제미나이 뭐 커서나 어디서 쓰던지 간에 맥락을 얘가 그 한 저장소 안에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요약해서 네. 갖고 오고 근데 좀 더 거기서 좀 더 진화된 서비스가 지금 그 아리스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앞으로 요게 어떻게 어떤 서비스로 그 디벨롭 될지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최종적으로 지향점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 메모리에서도 병목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이제 뭐였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완전 공감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렉을 쓸 때 이 문서 아니고 다른 문서에 내가 다른 이제 맥락도 가져오고 싶으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문서까지 가서 첨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라는 맥락을 알 수 있으려면은 그럼 처음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를 구성하는 시점부터만 그게 잘 뭐 효율적으로 저장되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때부터의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를 잘 만들어주는 게 훨씬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글 어스 같은 걸로 이제 인증을 한번 하면 뭐 지메일 뭐 또 캘린더 뭐 구글 캘린더나 뭐 구글 드라이브 더 나아가서 뭐 노션 뭐 슬랙 뭐 이런 것까지 옵시디언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이제 그 처음 메모리를 어떻게 원클릭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이게 잘 짜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더 그 이후에 뭐 명령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거는 그 뒤에 이제 다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메모리를 어떻게 잘 구성시켜 줄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내 컨텍스트들을 어떻게 잘 매니징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하이브리드 메모리로 잘 효율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아웃데이트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잘 없애주고 할 것인지를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이게 완전 런칭을 할 때는 또 개발자분하고 한번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번에 최근에 한 달 전이었나요? 네네. 클로드 코드에서 주최하는 그 해커톤에 또 네.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2등 하셨나요? 네, 2등 했습니다. 2등이라는 수상을 하셨는데 좀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그 피벗을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피벗을 결정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이걸 만들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SK AR 서밋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클로드 엔트로픽이 와서 이제 해커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MVP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공지를 받아 보니까 3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참여를 해서 사실 저는 그때가 해커톤 처음 경험이었고 저는 이제 비개발자다 보니까 좀 질겜 모드로 참여를 했어요. 이게 어차피 나는 옆에서 그냥 좀 도와주는 뭐 콘솔 세팅이나 좀 해주고 약간 이런 거 하겠지 하고 이제 있다가 클로드 코드를 실제로 해커톤 하면서 써보니까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그냥 프롬프팅만으로도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때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멤베이스라는 그 메모리 베이스 그 싱크드 메모리의 MVP인 유니버셜 메모리 MCP를 만들어서 그때 구현했던 거는 클로드 코드 쓰고 있었으니까 그 클로드 데스크탑이라는 이제 앱이랑 그다음에 커서 에디터에서 거기서 나뉘는 맥락들이 서로 대화하는 기록들이 잘 공유되게 하는 걸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어스까지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랑 지메일이랑 구글 캘린더에서 가장 최근에 막 90건까지의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내 첫 메모리를 잘 구성해 주는 것까지 해서 그 메모리 구성
그다음에 메모리 싱크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MVP로 구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게 팀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분이랑 네네네. 두 아, 명이서 나갔습니다. 아, 두 명이서 나간 거고. 그러면 그 전에는 클로드 코드를 어느 정도 좀 사용해 보신 상태에서 좀 출전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그 미국 법인 설립할 때 스트라이프 아틀라스라는 걸 설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클로드 코드 팀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걸 쓸 이유가 없었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사실 그 클로드 소넷 4.5 모델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모델로 이제 선택을 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클로드 코드를 직접 써보니까 되게 뭔가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잘 해주는 걸 보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 후로 클로드 코드 CLI나 뭐 커서나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바이브 코딩 툴들 있잖아요. 네네네. 주로 좀 어떤 툴들을 좀 많이 사용해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코딩 툴들이요? 네네네. 사실 코딩 툴은 많이 안 써봤고 아까 말씀드린 커서 많이 쓰고 최근에 들어서는 클로드 코드도 해커톤 기점으로 이제 많이 써보고 있어요. 제미나이도 이제 시도는 해보긴 했는데 사실 막 그렇게 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 2등을 하셨는데 좀 1등은 좀 어떤 그 아이디어 그 상품이었나요? 1등 팀은 되게 좀그 어레이지에서 유명한 오토 어레이지 팀이었는데 저는 이쪽 생태일찰 비개발자다 보니까 근데 제 그 코파운더가 저기 되게 유명한 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깃허브에서도 스타 4,000개 이상 받으시고 오. 어레이지 쪽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저희 코파운더도 거기서 그 어레이지 공부할 때 그 팀이 만든 거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신 거는 보이스 피싱 하는 거를 어레이지 기반으로 약간 정확히 탐지를 해주는 솔루션을 만드셨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그런 거를 이전에는 만들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적인 개발자가 붙어서 되게 만들어야 됐다면 지금은 또 비개발자들도 네. 또 물론 개발자들이 좀 더 잘 활용하겠지만 맞아요. 개발자들은 더 생산성이 더 빨라지고 비개발자들은 못하는 어떤 개발의 영역을 뭔가 진입할 수 있게 네네네. 도와주는 게 이런 코딩 어시스턴트의 좀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고 네네. 저희 채널에서도 클로드 코드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계속 많이 찍어내면서 네네. 이거는 정말 앱 기반의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내 데스크탑 혹은 그 랩탑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PC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한테 맥락을 주면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것보다 굉장히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내 PC에서 어떤 특정 내가 얘한테 질문할 때 도움이 되는 참고 문서라던가 네네네. 자료들이 있을 때 얘가 그걸 참고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답변의 퀄리티를 좀 맞아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런 게 진짜 에이전트의 약간 MVP이지 않나? 네. 좀 더 이런 게 진화하면 뭐 다른 서비스나 앱으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요즘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커서나 네네.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비개발자의 입장에서 네네. 지금 또 스타트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네네. 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AI를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리스토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서비스를 그 선보일지는 좀 계속 좀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좀 이걸 진행하시면서 박인영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를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좀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또 마케팅 쪽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네네네.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지금 이 디벨롭 해 나가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 세일즈랑 마케팅을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스타트업이 다들 그렇듯이 뭐 개발도 건드리고 뭐 디자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진짜 맞는 솔루션인지 니즈가 있는 솔루션인지 검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뭐 데모 영상이나 어떤 그 소개 자료 약간 그런 포스팅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니치 그 고객들한테 커뮤니티에 뿌려보고 이 사람들이 이 인게이지가 실제로 있는지 컨버전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약간 검증을 하는 거에 되게 그 역할을 메인으로 맡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타겟 고객인 사람들한테 잘 리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 그 고객분들을 노리고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딧이랑 X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약간 스레드, 인스타그램에 스레드를 많이 네네네네. 하다 보니까 트위터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스레드가 익숙해지면서 트위터에 대해서도 약간 저항감이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레딧은 진짜 저도 레딧하고 트위터를 많이 보지만 레딧은 진짜 커뮤니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활동하기는 굉장히 네, 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딧하고 트위터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이 생태계를 좀 이해하면서 거기서 좀 내 타겟 고객한테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좀 펼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솔루션 저희 아이템 이제 실제 수요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사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를 전 원래도 커뮤니티 같은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레딧이라는 거는 또 완전 다른 문화의 것이고 근데 여기가 또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쪽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삽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제품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DM 보냈다가 계정 밴당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커뮤니티 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빌드인 퍼블릭이라는 커뮤니티를 보면은 오른쪽에 약간 뭐 노 스팸이나 뭐 보통 여기에 이제 이런 노 셀프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템 이런 거 있는데 뭐 어떤 거 같아라고 이제 하면은 바로 밴당하는 거죠. 이제 커뮤니티에서 밴당하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원래 만들고 있던 게 이제 그 알프레드나 뭐 레이캐스트 같은 거랑 비슷한 생산성 도구였다 보니까 그쪽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좀 거기를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너 알프레드 쓰지? 근데 우리 AI 버전의 알프레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 만들기 전에 그 데모 비디오를 먼저 이제 올렸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이제 뭐 윈도우 앱이나 이제 뭐 알프레드 이런 데에서 이제 처음 이런 데모 비디오도 실제로 만들어서 넣고 근데 이 데모 비디오도 저희가 솔루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단순 UI로만 설명을 모션 그래픽으로만 이제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이것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전에 UI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피그마로 배경화면 이제 해서 합성을 해서 이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제 기능 소개를 하면서 너네 이거 관심 있으면 우리 웨이트리스트 등록을 해라라고 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저희가 좀 이 커뮤니티를 잘 접근을 했던 건지 한 이틀 만에 350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마음 먹은 것도 이 정도 니즈가 있으면은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레딧이 참 굉장히 좀 생소하고 네이버 카페 같은 거랑 좀 비슷한데 되게 생각보다 엄격한 네네네 맞아요. 뭔가 저 분위기를 우리나라는 특히 네이버 카페 뭐 침투 마케팅 약간 이런 네네, 개념이 네네네네. 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엄격하다. 그리고 저기 AI도 많이 붙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모더레이터가 막 이렇게 예. 이거 포스팅 뭐 커뮤니티 룰에 위반되는 포스팅이다 뭐 이러면 바로 맞아요. 이제 안 보이거든요. 아예 맞아요. 올려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퍼플렉시티나 챗GPT에다가 나 이런 서비스 만들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좀 자연스럽게 홍보하거나 웨이트리스트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고 싶은데 너가 이런 커뮤니티 룰을 다 확인해서 위배되지 않는 커뮤니티를 리스트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주르륵 이제 해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개발자들이 흔히 개발이나 어떤 SMB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 차원에서 1차원적인 마케팅 방법은 그냥 돈으로 때려받거나 네. 아니면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제 SNS 채널을 키우는 건데 네네. 사실 정말 운영 노하우가 없이는 이게 오래 지속적으로 네, 하기가 맞아요. 어렵고 그리고 또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트업을 하는 AI 스타트업 관련된 그 국내 스타트업들도 약간 마케팅 홍보 전략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되게 돈을 너무 많이 태워야 네. 되다 보니까 오래 런웨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최소한 저는 트위터 정도까지는 네네네. 뭔가 공부를 해서 맞습니다. 내 서비스를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니치한
타겟에게 계속 뭔가 우리의 서비스를 알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참여를 좀 독려하는 약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지속하지 않으면은 좀 런칭에도 뭔가 반응이 뜨뜻미진하고 그 대부분 보니까 그 트위터에서는 그 프로덕트 헌트에서 내가 오늘 몇 위 했는지 아, 막 네. 이런 것도 되게 올리면서 맞아요. 뭔가 사람들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똑같이 느껴서 레딧이랑 엑셀로 접근을 했던 게 요새는 마케팅 포인트가 이런 특히 이쪽 도메인에서는 약간 이제 프로덕트 자체는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다 어느 정도 잘 기능이 되고 왜냐면 워낙 모델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래퍼잖아요. 그냥 모델들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사용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만드는지가 되게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이건 당연히 뭐 그 인게이지가 따라온다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좀 바뀌어서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진짜 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마케팅 채널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레딧이랑 X가 이 두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글로벌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인디 개발자여도 내가 이쪽에서 내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다면 꼭 접근해야 되는 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레딧은 좀 생소한데 이제 좀 약간 익숙한 트위터로 좀 이야기를 네네. 좀 넘어가서 또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11월 13일인데 오늘 새벽에 또 네. 뭐 하나를 올리셨어요. 맞습니다. 그 X 치트 시트라고 요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만에 좀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좀 공유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놀라긴 했는데 제가 X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트위터도 X로 바뀌기 전에도 계정도 없었고 이제 X로 바뀌고 8월에 이제 뭐 X에서도 마케팅을 해야겠다 싶어서 계정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다가 10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 지금 1624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15일 만에 이제 1000명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10월 31일이니까 이제 또 한 2주 정도 만에 다시 또 한 600명 정도가 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팔로워를 늘리는 거를 일부러 저희 니치 커뮤니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이든 퍼블릭, 그다음에 AI 뭐 개발자 이쪽 도메인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막 인디 개발자거나 자기 뭐 스타트업이 있거나 뭔가 출시를 해서 이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DM이나 댓글이나 너 어떻게 했냐. 뭐 자기는 이제 뭐 300명에서 500명 되는데 2년 걸렸는데 넌 어떻게 뭐 15일 만에 뭐 1000명이 됐냐 이런 위주의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답변하다가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X 치트 시트를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은 만들어서 하면은 이걸 또 하나의 수요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약간 테스트 삼아서 이것도 약간 스타트업식으로 접근해서 약간 수요 검증을 먼저 했어요. 이게 내가 X 치트 시트 만들 건데 이거 $20에 팔 건데 산다는 사람이 50명 이상 있으면 내가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82명이 이제 웨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팔아서 약간 뭐 식비에나 보탤까 뭐 이렇게 하면 $1,600 정도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코파운더랑 상의를 했던 게 그게 아니라 이게 수익보다는 이걸 또 한 번 나 사실 안 팔고 너네한테 공짜로 배포할게 대신 이제 뭐 리포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 누르고 이제 뭐 댓글 달면은 내가 나눠줄게 이거 전략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쵸, 링크드인에서도 그쵸.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어제 새벽에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자료 보내주느라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공유 수가 131개 정도 되는데 이 공유 수 한 만큼 제 거를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엑스치트 시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계정을 키웠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저도 지금 했어요. 처음에 어카운트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이제 좀 소개를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베리파이드 배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 제가 X의 알고리즘 담당하는 그 엔지니어여도 이게 워낙 SNS 플랫폼에서 봇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장 쉽게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베리파이드로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봇에다가 일일이 다 프리미엄을 구매를 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장 첫 필터링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가 X에서 리치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베리파이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진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셀카를 막 저도 셀카 찍고 이런 거 되게 좀 그러 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됐는데, 얼굴도 이제 되게 웃고 있고 약간 친근한 사진을 올리고 막 게시물 올릴 때도 나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 하면서 막 내가 만들고 있는 거 해서 이제 셀카 이렇게 찍고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진짜 이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난 꾸준히 이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택했던 거는 이제 그 리플라이 가이라고, 제가 또 그 키워드로 되게 바이럴이 됐었는데, 제가 스크린샷을 어떤 걸 올렸었냐면은 이 포스팅인데, 제가 이 하루에 댓글을 150개 이상 단다라는 걸 이제 스크린샷을 올렸더니 너 보시냐, 뭐 사람 어떻게 하는 거냐, 뭐 X에서 뭐 하루 종일 하냐, 너 이거 X 풀타임 잡이냐, 뭐 이런 댓글이 돼가지고 이게 제 포스팅 중에 가장 처음으로 바이럴이 됐던 포스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가 500개 이상 막 나오고 거의 5만 6천 뷰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 리플라이가 사실 막 제가 진짜 랜덤한 사람들한테 가서 댓글을 단 게 아니라 그 빌드인 퍼블릭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의사소통하고 싶어하는 팔로워 되게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댓글을 이제 바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리플라이 가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굿 따봉 하나 날려주고 막 불꽃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성 있는 답변이 나오고, 그래야 그게 제 팔로워로 컨버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프로필에 들어가서 얘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거고, 보통 이제 X 계정들은 그 핀 포스트에 자기가 어떤 라이프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올려놔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댓글로 너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뭐 요새는 무슨 고민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도움이 되는 댓글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엄청 높은 확률로 댓글이 다시 달리는데,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 원해서 포스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 받다가 제가 먼저 팔로우를 하고 게시물에 들어가서 몇 번 좋아요 눌러주고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도 이제 팔로우가 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런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한 10개, 20개 하루에 하다 보면은 제가 팔로워가 어느 정도 쌓여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제가 그런 댓글 작업들을 하고 다니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제 게시물에, 제 프로필에 들어와서 최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줄 거 아니에요? 한 댓글을 달거나. 그럼 그게 내가 댓글 다니는 거에서 한 50%, 7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쌓이면은 결국에는 제 게시물도 좋아요가 많아지고 노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150개가 20개 정도만 제가 맨날 댓글 달고 다닌 거고, 한 130개는 제 포스팅에 달린 댓글에 다시 대댓글을 달고 약간 이런 작업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되게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NS 운영을 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을 때 AI가 이제 맞아요. 워낙 다 해주다 보니까 저런 댓글도 다 AI가 달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AI가 효율성은 올려줄 수 있지만 정말 진정성이 약간 진정성이나 뭔가 사람의 어떤 마음을 터치하는 거는 네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좀 보고, 물론 아까 전에 아리스토라는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또 여기 SNS에 도입이 돼서 내가 뭔가 상호작용하는 어떤 네. 계정들의 정보를 그쵸. 이렇게 계속 얘가 갖고 있다가 새 게시물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떤 답변을 달면 좋은지 약간 네. 이런 인사이트 정도는 맞아요.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걸 자동화하는 순간 얘는 사람이 아니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면서 좀 뭔가 이런 SNS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팔로워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항상 제가 포스팅을 할 때마다 일일이 다 댓글을 다는데 그 친구들의 그 답변 형태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항상 같은 템플릿의 질문이 계속 달리거든요. 근데 이 얘네들은 누가 봐도 이제 봇으로 이제 자동화를 해놓은 거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거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걸 댓글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SNS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라고 봤을 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노력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자동화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좀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리포스트를 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남기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저희 이거 완전 공짜고 네. $20 안 받고 와. 저희 그 게시물에 오셔가지고 네네네. 이 게시물인데 네네. 저희 영상에 또 링크를 남겨서 또 많이들 좀 참여하셔서 또 금방 느시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걸로 2,000명 빨리 찍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2,000명은 뭐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또 최근에 울트라 띵크 네네. 클로드 코드의 가장 헤비 유저이신 진영님도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조회수가 한 35,000이 넘어가지고 그 링크드인하고 되게 연락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영상이 올라가면은 올라가기도 전에 2,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트위터에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지는 네, 그래서 저도 좀 배워보고자 또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트위터가 저는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최신 정보가 빅테크 기업의 거의 CEO들이나 네. 창업자들이 그냥 거기서 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매체보다 레거시 미디어는 이미 너무 늦고 네네. 모든 매체 SNS 뭐 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그러니까 트위터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빠르고 좀 뭔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하루에 아침에 조간신문 보듯이 루틴으로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인공지능이 답하는 건 저도 사실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보다가 이거 내용이 괜찮네 하거나 아니면 또 한국인 분들이면 또 컨텐츠가 괜찮은 분들을 팔로우 한 다음에 좀 계속 그 사람이 올리는 걸 먼저 유심히 좀 지켜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가 아무리 발전했지만 얘한테 도움을 내가 받을지언정 자동화하는 순간 뭔가 이게 SNS는 사람 냄새가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근데 점점 더 그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도 되게 SNS를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제가 한번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클로드 코드 해커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셨지만 뭔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그 SNS 채널을 활용하는지를 거의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루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X 치트시트가 아마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리스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얼마나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그 빌딩 단계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막 올리진 않았는데 일단은 약간 그 어디언스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저도 이제 엑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 도메인에서 약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도 요즘 마케팅의 중요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도 프로덕트인데 그 전에 어디언스를 만들어놔야 내가 진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내가 진짜 맞는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브랜드나 개인에 대한 그 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좋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스토리를 보고 이제 많이 뭐 진짜 서비스를 구매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를 완전 빌드인 퍼블릭으로 웹사이트도 이렇게 만들었다. 뭐 저희가 뭐 맨베이스 뭐 웹사이트 만들었고 이번에 뭐 또 새로 리뉴얼을 했고 해커톤에 나가서 우리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MVP로 그 뭐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컨텐츠를 계속 올리면서 약간 신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 만들고 있는 거 너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계정에서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단순히 완전 모르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어떤 막 서비스를 볼 때 인터넷에서 뭐 나 이런 거 찾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봤는데 사실 이게 믿을 만한 서비스인지 처음 보는 서비스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선뜻 결제하고 하기가. 근데 내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런 허들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고객들과 어디언스와의 친밀감을 좀 가지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YC나 이런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기깔나게 그 데모 비디오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한번 웨이트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쭉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좀 기대하고 또 올라오시면 또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좀 홍보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저희가 그럼 좀 다시 좀 돌아와서 그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어떻게 해커톤 3시간 동안 참여했고, 네네. 그리고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디자인 개발 자동화 요 피그마 메이크도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또 인영님께서 또 직접 해보신 게 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요거에 관심이 있다 정도인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해커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완전 말씀드렸다시피 비개발자다 보니까 이 도메인에 대한 그 MCP를 어떻게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온라인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일단 MCP를 어떻게 만드는지랑 저희가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그 작업을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이것부터 이제 퍼플렉시티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3시간 동안 진행될 거고 구글 어스 인증하면은 뭐 필요한 정보 가져와서 이제 이런 MCP를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역할 분담까지 설명을 했죠. 난 개발 초보고 그다음에 풀스택 개발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상세 타임라인이랑 업무 분담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왔던 게 이런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고, 이런 이제 너는 뭘 해야 되고 뭐 그 시간에 풀스택 개발자는 뭘 해야 돼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간 거죠. 이 시간 동안 이런 게 진행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되게 빨리 인지하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들어가서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서 이제 어스 세팅하고, 풀스택 개발자 제 코파운더는 그 레포지토리 세팅하고, 이런 거별로 이제 업무 분담을 시작해서 그 뒤로는 사실 깃허브에서 서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서로 이제 추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이 구글 어스로 이제 인증하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려웠던 점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시멘틱으로 잘 뽑아올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풀스택 개발자 코파운더가 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중요했던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세팅하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굳이 막 메모리에 연결해서 막 이걸 찾아줘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쿼리를 날려도 거기서 내가 그 싱크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응답에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하는 그 시스템 프롬프트 세팅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되게 많이 이제 그 클로드 코드로 만졌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만드는 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가 대세가 되면서 뭐 러바블이나 레플릿이나 아니면은 뭐 V0 같은 툴들이 좀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웹앱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것도 또 아까 전에 보니까 트위터 프로필에 네네네. 사보라고 네네. 적혀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보라는 페이지를 바이브 코딩 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보는 저희가 그냥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스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해서 그 사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빌더들한테 처음부터 0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 템플릿 필요한 스택들 다 구성해서 이게 줄게 하는 거고요. 그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던 거는 저희 이제 회사 웹페이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ext.js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매직 UI나 셔드 CN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도 매직 UI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직 UI가 슈퍼클로드가 유행하면서 엄청 많이 각광을 받았고, 그거보다 셰신이 정말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죠. 네네, 맞아요. 요새는 셔드 CN이랑 거기서 테마만 바꿔주는 트위크 CN도 정말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애니메이티드된 컴포넌트를 쓰고 싶으면은 사실 이걸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은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코드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그 에이전트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뭐 클로드 코드든 커서에든 붙여넣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거 해서 반영해서 넣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웹사이트 정보 관련해서 넣어줘 이런 식으로. 혹시 좀만 더 내려봐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 소개하는 페이지라서 많이 없고. 네네. 네. 저런 페이지를 간단하게 되게 빠르게 만드셨다. 맞습니다. 이거는 만드는 한 2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저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디자인이 일단은 바이브 코딩을 그냥 냅다 하게 되면은 맞아요. 좀 약간 퀄리티가 다들 약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하려고 이제 피그마 메이크나 아니면 저런 쉐시엔이나 다른 매직의 UI 같은 거 그 MCP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더 디벨롭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좀 트렌드로 네네네.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UI를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그 피그마에서 그 UI를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 저희 코파운더들이 이제 개발을 해주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그마 메이크나 최근에 그 구글에서 스티치라는 것도 출시를 했고 피그마 메이크도 그 MCP로 그냥 커서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거기서 디자인한 걸 바로 갖고 와서 여기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코딩한 거를 그냥 피그마에서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이 디자인이랑 개발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빨리 그냥 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말 이제는 역할이 되게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어떤 역량이 예전엔 내가 디자인만 했으니까 이 디자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개자인 뭐 그러니까 개발하는 디자이너 네네네. 뭐 약간 이런 용어들이 생기면서 뭔가 이 경계가 많이 맞아요. 사라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무한히 확장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거는 그럼 진짜 난 뭘 해야 되지? 약간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얘를 통해서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지 않나. 네네. AI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아까 전에 저런 그 UI를 붙이는 것도 진짜 저 UI 예전엔 다 생노가다해서 맞아요. 만들어야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UI 지금 저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뭐 몇 시간씩 네네네. 걸렸는데 이제는 웬만해선 그 UI 컴포넌트가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기만 네네네. 하면은 대부분 약간 거기서 템플릿이 이제 있으니까. 변형하는 수준으로 이제 했을 때도 되게 이전에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방법만 찾으면은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지만 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이 AI 시대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제가 약간 개발자가 아니었는데 이쪽에서 와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여기가 처음에 좀 진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쪽에 대한 그 도메인 지식을 쌓는 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뭐 워낙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럼 거기서 어떻게 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든지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디자이너인데 원래 이거 나 뭐 웹 홈페이지 뭐 하루에 한 개 뭐 이틀에 한 개 만들 수 있었는데 AI를 잘 써야 돼서 왜냐면 그 디자이너만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은 개발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컴포넌트들도 그냥 템플릿으로 획일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뭔가 그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기는 할 수 있는데 개발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더 효율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자기가 있는 도메인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서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AI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AI를 쓰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97%의 사람들은 사실 뭐 여기서는 뭐 커서가 어쨌니 뭐 맨날 뉴스에서는 뭐 마누스가 나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완전 동떨어진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이 분야만 엄청 앞서 나가고 있고 거기 안에서만 약간 말이 서로 통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게 뭔가 진짜 인류 단위의 전체적인 그런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라고 하려면 이게 실제 일상생활에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뭔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기회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개발자였다면, 지금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AI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그걸 굳이 팀을 꾸려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그 로얼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거니까 그걸 AI를 활용해서 이제 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어떤 걸 만들지 생각해서 그걸 실제로 출시해서 뭐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까지 그 한 사이클을 도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가 개발자하고 디자이너의 합성어가 개자이너라는 합성어가 등장했고, 디자이너가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디발자라고. 뭐가 앞에 분이 나가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피그마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피튜브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분도 이제 커서를 사용하시면서 생산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경계가 좀 허물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잘 파악해서 어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좀 봐요.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정말 내가 뭘 할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만 잘 확립이 되어 있으면 저는 또 엄청난 기회가 저희 안에 좀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SNS를 저는 게을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를 단순히 그냥 홍보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컨텐츠를 만듦으로써 사실 공부는 제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위한 공부를 이 SNS를 통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만나는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AI 시대에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뭐 유튜브를 맨날 시청만 하고 아니면 SNS를 시청만 했다면, 내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선 이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나는 이걸 컨텐츠로 생산을 함으로써 뭔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배움으로써 나를 팔로우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또 수익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이거 배우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현혹되게 지금 누구나 다 뭐 그 쇼츠 만들어서 돈 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완전 레드오션이 돼서 결국에는 버는 사람은 일부분만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단 그냥 내가 좀 더 배우기도 하고, 배우면서 뭔가 나를 팔로우 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를 팔로우 해주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또 비즈니스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시대에 정말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에서 SNS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좀 기회를 얻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X 치트 시트, 저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스레드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흐름을 보니까 스레드 하셨던 분들이 또 트위터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트위터에 굉장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AI 스타트업을 하시는 아직 국내에서만 활동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정말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는 X가 굉장히 가교 역할을 해주는데 강력한 채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반드시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올해 개인적인 기획한 목표, 그리고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누시고 좀 저희가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중요성을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X에 대해서 약간 원래는 이번 달까지로 잡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올해 안에 팔로워를 10,000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근데 그게 개인 SNS가 아니라 사실 약간 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걸 약간 잡고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걸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희 서비스 홍보용이거든요. 어디언스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그 잘 인게이지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단 저희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뭐 물론 비자 문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진짜 실제 거기 고객들도 만나고, 아니면 거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짜 맞는 문제와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좀 크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또 아리스토를 만든 또 개발자분, 네네네. 코파운더 분과 같이 나오셔서 좀 더 그 런칭할 때 좀 한번 네. 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너무 아쉬운 게 그 제가 기술적으로는 도메인이 약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같이 와서 이제 네. 이것도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마케팅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비개발자분들도 또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비개발자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고 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서비스 런칭할 때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